저는 보통 아침 6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출근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휴게실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오늘은 오전 10시에 회의가 있어서 9시 30분부터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회의실도 예약하고 음료수도 준비했습니다. 점심은 이민수 대리님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서 3시부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가끔 야근할 때도 있지만 오늘은 5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서점에서 한국어 책을 샀습니다. 한국어를 잘해서 나중에 서울 본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보통 아침 6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출근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휴게실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오늘은 오전 10시에 회의가 있어서 9시 30분부터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회의실도 예약하고 음료수도 준비했습니다. 점심은 이민수 대리님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서 3시부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가끔 야근할 때도 있지만 오늘은 5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서점에서 한국어 책을 샀습니다. 한국어를 잘해서 나중에 서울 본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같이 스포츠 경기를 관람했어요. 제 동생이 좋아해서 같이 갔어요. 경기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가족들과 같이 신나게 응원을 해서 스트레스가 다 풀렸어요. 경기가 끝나고 근처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그 식당은 유명해서 작년에 친구들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저녁을 먹은 후에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저는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같이 스포츠 경기를 관람했어요. 제 동생이 좋아해서 같이 갔어요. 경기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가족들과 같이 신나게 응원을 해서 스트레스가 다 풀렸어요. 경기가 끝나고 근처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그 식당은 유명해서 작년에 친구들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저녁을 먹은 후에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오늘은 수업 첫날이라서 배운 단어와 문법이 별로 많지 않았죠.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는 단어와 문법이 많아져서 시험 때 모두 공부하려면 아주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복습을 열심히 하고 숙제도 꼭 하세요. 오늘 숙제는 수업 시간에 배운 새 단어로 문장을 2개씩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어 학당에서 2급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모레까지 활용 연습에 있는 2급 복습 문제를 해가지고 오세요. 모레 마지막 시간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수업 첫날이라서 배운 단어와 문법이 별로 많지 않았죠.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는 단어와 문법이 많아져서
시험 때 모두 공부하려면 아주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복습을 열심히 하고 숙제도 꼭 하세요. 오늘 숙제는 수업 시간에 배운 새 단어로 문장을 2개씩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어 학당에서 2급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모레까지 활용 연습에 있는 2급 복습 문제를 해가지고 오세요. 모레 마지막 시간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오늘 유미랑 같이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었는데요. 유미가 아침에 갑자기 전화해서 영화 보기가 싫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산을 가지 않겠냐고 했어요. 저는 그 영화를 꼭 보고 싶었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유미만큼 좋은 친구는 없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제가 좀 힘들어요. 오늘 유미랑 같이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었는데요. 유미가 아침에 갑자기 전화해서 영화 보기가 싫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산을 가지 않겠냐고 했어요. 저는 그 영화를 꼭 보고 싶었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유미만큼 좋은 친구는 없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제가 좀 힘들어요. 저는 기숙사에 사는데 방을 친구하고 같이 써야 해요. 그런데 방 친구 때문에 불편할 때가 많아요. 저는 깔끔한 편이라서 제 물건을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정말 싫은데요. 제 방 친구는 저랑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제 물건을 마음대로 써요. 무엇보다도 제가 깨끗하게 빨아놓은 수건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쓸 때는 정말 화가 나요. 저는 기숙사에 사는데 방을 친구하고 같이 써야 해요. 그런데 방 친구 때문에 불편할 때가 많아요. 저는 깔끔한 편이라서 제 물건을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정말 싫은데요. 제 방 친구는 저랑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제 물건을 마음대로 써요. 무엇보다도 제가 깨끗하게 빨아놓은 수건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쓸 때는 정말 화가 나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기꺼이 돕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단 한 사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책임 분산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기꺼이 돕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단 한 사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책임 분산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소비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절약은 생활화된다. 한번 구입한 옷은 일정 기간 입고 난 후 인터넷에서 팔 수 있는지 알아보자. 아나바다 운동의 한 방법으로 잘 입지 않는 옷을 인터넷에서 싸게 사고 파는 경우가 있다. 이런 옷을 구입해서 입는 것도 절약의 한 방법이다. 그리고 식사할 때 그릇에 담는 반찬의 양을 줄이자. 많이 담아서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다 읽은 책들은 교환해서 읽자. 책들을 서로 바꿔서 읽으면 새로 사지 않아도 좋은 책들을 많이 읽을 수 있다.
끝으로 목적지가 같으면 자동차를 함께 타자. 한국에서는 출퇴근하는 길에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때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이 연료비를 나누어 내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는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고 같이 타는 사람은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방법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 절약을 위해 이런 방법들을 생활화해야겠다. 여러분은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서 물건을 자주 사는 편입니까?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까? 외국 학생이 한국에서 인터넷 쇼핑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에 주의점을 참고하면 인터넷 쇼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환이나 환불이 정확히 되는지 알아보고 배송 기간과 배송료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실명 확인이나 배송지 확인 등의 필요한 정보가 아닌 통장 번호나 신분증 번호 등을 요구하면 가짜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가능하면 현금보다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카드사에 연락하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현금의 경우에는 환불 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비밀번호는 안전을 위해 3, 4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고객의 상품 평가가 없는 쇼핑몰 사이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하나의 쇼핑몰 사이트보다는 여러 쇼핑몰 사이트를 둘러본 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원룸은 영어로 방 하나란 뜻입니다. 하나의 공간에 침실, 부엌, 화장실이 전부 모여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영어의 오피스와 호텔을 합한 말인데 사무실도 되고 집도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건물은 원룸 건물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오피스텔의 월세와 관리비는 보통 원룸보다 더 비쌉니다. 요즘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원룸은 영어로 방 하나란 뜻입니다. 하나의 공간에 침실, 부엌, 화장실이 전부 모여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영어의 오피스와 호텔을 합한 말인데 사무실도 되고 집도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건물은 원룸 건물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오피스텔의 월세와 관리비는 보통 원룸보다 더 비쌉니다. 여가 활동이란 바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스스로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위해 하는 자유로운 활동을 말한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여가 활동에 관심이 많다. 그 이유는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사람들의 여유 시간이 늘어나 그만큼 여가 활동의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가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 무엇일까? 첫째, 여가 활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행, 스포츠, 공연 감상,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자기 개발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자격증을 따고 어학을 공부하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다가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여가 활동에 안 좋은 점도 생기고 있다. 여가 활동이 점차 대중화되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여가 활동을 방해하는 일도 생긴다. 즉, 비싼 장비를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활동이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무리를 주거나 의무감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의미 있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며 자신의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웃음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소리를 내서 웃을 때에는 심장, 뇌, 신경 등 인체 내 모든 기관이 총체적으로 작용하고 신체의 모든 근육이 움직입니다. 훌륭한 유산소 운동인 셈이죠. 생리학적으로 하루에 100에서 200번 정도 소리내어 웃으면 10분 동안 조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웃음은 의학적 효과도 탁월합니다. 웃음은 세균을 몰아내는 T림프구 및 새로운 면역세포의 생산을 돕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을 감소시켜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줍니다. 웃음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소리를 내서 웃을 때에는 심장, 뇌, 신경 등 인체 내 모든 기관이 총체적으로 작용하고 신체의 모든 근육이 움직입니다. 훌륭한 유산소 운동인 셈이죠. 생리학적으로 하루에 100에서 200번 정도 소리내어 웃으면 10분 동안 조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웃음은 의학적 효과도 탁월합니다. 웃음은 세균을 몰아내는 T림프구 및 새로운 면역세포의 생산을 돕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을 감소시켜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줍니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은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버스의 1회 이용권은 5,000원이고 1일 이용권은 10,000원입니다. 1일 이용권이 있으면 여러 번 탈 수 있으니까 하루 종일 구경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이용권은 버스를 탄 후에 살 수도 있고 광화문 관광 안내소나 몇몇 호텔에서 미리 살 수도 있습니다. 시티 투어 버스를 탄 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버스 이용권을 보여주면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은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버스의 1회 이용권은 5,000원이고 1일 이용권은 10,000원입니다. 1일 이용권이 있으면 여러 번 탈 수 있으니까 하루 종일 구경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이용권은 버스를 탄 후에 살 수도 있고 광화문 관광 안내소나 몇몇 호텔에서 미리 살 수도 있습니다. 시티 투어 버스를 탄 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버스 이용권을 보여주면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소개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개팅은 소개와 미팅을 합한 말입니다. 미팅은 보통 여러 명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짝을 정하는 것이지만 소개팅은 한 사람만 소개받는 것입니다. 보통 분위기가 좋은 카페에서 많이 하는데
소개해주는 사람은 두 사람만 남기고 곧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파트너로 나와도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실례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자꾸 만나보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알기 위해서는 두세 번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는 소개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개팅은 소개와 미팅을 합한 말입니다. 미팅은 보통 여러 명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짝을 정하는 것이지만 소개팅은 한 사람만 소개받는 것입니다. 보통 분위기가 좋은 카페에서 많이 하는데 소개해주는 사람은 두 사람만 남기고 곧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파트너로 나와도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실례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자꾸 만나보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알기 위해서는 두세 번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과 야채가 우리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지요? 과일과 야채는 색이 짙을수록 건강에 좋기 때문에 짙은 색을 골라서 될 수 있는 대로 껍질까지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과 야채는 그 색깔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보호해 주는 곳이 다릅니다. 빨간색은 피를 맑게 하고 심장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위를 튼튼하게 해주고 하얀색은 기침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과일과 야채가 우리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지요? 과일과 야채는 색이 짙을수록 건강에 좋기 때문에 짙은 색을 골라서 될 수 있는 대로 껍질까지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과 야채는 그 색깔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보호해 주는 곳이 다릅니다. 빨간색은 피를 맑게 하고 심장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위를 튼튼하게 해주고 하얀색은 기침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세종전자에서 새로 출시한 휴대전화 M을 소개하겠습니다. M은 디자인, 기능, 가격 등에서 고객들이 아주 만족하는 상품입니다. 먼저 지난 제품보다 가볍게 만들어서 고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흰색과 검은색 두 가지가 있고 디자인도 아주 세련되게 나왔습니다. 기능은 다양하지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제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십시오. 지금부터 세종전자에서 새로 출시한 휴대전화 M을 소개하겠습니다. M은 디자인, 기능, 가격 등에서 고객들이 아주 만족하는 상품입니다. 먼저 지난 제품보다 가볍게 만들어서 고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흰색과 검은색 두 가지가 있고 디자인도 아주 세련되게 나왔습니다. 기능은 다양하지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제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십시오. 매운 음식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가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의 효능 때문입니다. 캡사이신은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비타민C가 많아 피로회복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식욕을 증진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캡사이신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 매운맛을 덜 느끼기 위해 달콤한 음식을 더 찾게 됩니다.
무조건 매운 음식만 먹는 것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매운 음식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가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의 효능 때문입니다. 캡사이신은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비타민C가 많아 피로회복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식욕을 증진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캡사이신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 매운맛을 덜 느끼기 위해 달콤한 음식을 더 찾게 됩니다. 무조건 매운 음식만 먹는 것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입니다.